세 번째,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불입하셨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의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엉클제 돈도 클래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3층 연금제도의 노후자금 마련 방법 개인연금, 두 번째는 소득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개시되고 55세부터 65세까지 개인연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의 세 번째 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또는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 소득세 절세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얘기들은 댓글을 달아서 질문해 주시거나, 요 소득세 절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사전에 기본적인 검색을 하시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게 과세소득이 되는 거죠. 이 과세소득에서 또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세금이 산출됐죠. 여기서 과세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됐습니다. 이것도 누진세 구조로, 그러니까 많이 버는 단계별로 고액은 세율이 40% 이상이고요. 적게 벌면은 6%, 8% 이렇게 적게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누진세 구조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산출된 세금이 있는데 이거를 원천징수한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환급받느냐 또는 추가로 내느냐. 이게 이제 간단한 그 소득세의 그 산출 방식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지금은 연금저축계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입하는 돈이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가 연금저축계좌라는 걸 열어놓고 월 15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고액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한테는 300만 원의 일정 비율, 연간 400만 원까지도 소득에 따라서 좀 낮으면은 16.5%, 66만 원을 세금이 계산되는데 거기서 그 환급을 받는 거예요. 과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12%, 주민세 포함하면 13.2%가 되거든요. 약 53만 원 정도를 환급해 주는 거죠. 내 연봉에서 53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죠. 400만 원까지는. 물론 그 이상 내가 1,000만 원을 불입했는데 400만 원 이상까지는 소득공제하고 소득세 절세 방안의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했을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이 한 4, 5천, 1억 이하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연 400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가 개인연금을 활용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30만 원 정도로 개인연금을 불입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 연간 360만 원, 10년을 불이게 된다면 이제 3,600만 원이 된다 그랬죠? 360만 원 불입한 거에 대해서 약 53만 원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360만 원 불입하고 53만 원의 이자를 미리 챙기는 결과가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물론 360만 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어가기도 하죠. 월 30만 원씩 360만 원을 불입하게 된다면 연간 53만 원을 소득세 절세의 방법으로 연말정산에 환급받든지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 절세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연금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절세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붙고 있는 DB형이든 DC형이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IRP 계정이라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별도로 은행, 증권회사 이렇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400만 원 부니까 여기다 300만 원 이거 합해가지고 700만 원 이상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퇴직연금은 700만 원을 다 불입해도 혜택을 주지만 연금저축계좌에는 700만 원을 다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밖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일단 여기는 맥시멈 4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 소득세 절세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수익률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혜택이 적지 않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노후자금으로 소득공백기를 이용해서 소득공백기를 잘 메꾸기 위해서 세 번째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불입하셨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의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유지 또는 불입, 그 다음에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연금이 이제 10년 이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받게 되어야지만 한다는 조건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중도에 해약을 하거나 깨게 된다면 오히려 불입하지 않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절세를 쭉 활용하고 돈을 막 모으다가 한 5년 만에 이걸 해약하게 됐습니다. 돈이 급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1,000만 원 정도를 한 3년 동안 꾸준히 모였는데 해약이 된다면 이 1,000만 원 해약하는 동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 이게 사실 기타 소득세가 페널티 성격이 좀 짙은데요. 그러면 1,000만 원 모았지만 그 중에 165만 원을 기타 소득세로 뺏기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수익률도 좀 낮기 때문에 아니 그거 생각하면 그냥 원금 찾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려면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우를 택하는 게 낫지 연말정산 받은 거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혜택 받은 거를 다 토해내면서 없던 위치로 만들려면 그 뭐하러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개인연금을 선택하나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불입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면 3.3% 원천 징수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낼 세금이 없거든요. 76만 7천 원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해지, 특별히 보험을 통해서 상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업비 구조 때문에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수료 이런 걸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어떤 보장성 보험료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원래 상품의 원금의 손실도 있지만 또 16.5% 세금을 더 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 증권회사의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분명히 하시고 유의사항은 10년 이상 유지불입 55부터 연금 개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중도에 급하면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페널티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30만 원 하지 말고 안 찾아도 되는 금액 10만 원씩 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중에 나한테 유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특별히 보험회사 상품은 손실 플러스 더 추가되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상품적인 특성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운용하는 방법 지금은 운용이 아니고 제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이라면 이 3,600만 원을 매월 10년 동안 모으는 동안 어떻게 운용을 해야 최고로 유익한 상품의 선택 대안이 될까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개인연금 활용 목적성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얘기는 추가로 여러분들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더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지의 돈돈 클래스 개인연금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